자, 우리 세계화 시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 때 많은 나라들이 만나고 그 만남에 따라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중에서도 이제 정말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니크한 갈등, 바로 분단과 관련된 갈등이 바로 우리나라에게 있다라고 저번 시간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라면 우리나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단이 되었고 그 분단을 우리가 어떻게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에서 두 개로 나뉘었는지는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파트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본 거야. 그래서 남북분단, 우리 남북이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되었는가, 여기를 잘 들어봐. 물론 역사적인 내용이야.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가 무엇을 배우냐면 1945년 8월 15일은 의미 있는 날이야. 어떤 날이지 이 날이?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이 8월 15일이야.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43년 11월 달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 카이로 회담. 카이로는 어디 나라의 수도야? 이집트. 그렇지. 뭐야? 맞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짱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뭘 했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크게 반대했어. 무슨 대한민국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걔를 독립시켜. 근데 미국은 절레절레 모르겠다. 둥절둥절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중국이 끝까지 우리나라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이 카이로 회담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냐?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라고 약속이 되었다. 이게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러난다는 소리야. 그걸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기 카이로 회담에서 뭐라 그랬어? 독립을 시키는데 언제 독립을 시킨다고 했어? 적절한 시기.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야. 적절한. 이런 모호한 표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거야.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한국을 언제 독립시킬지 이 적절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 회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 딱 세 가지의 내용이 도출된다. 첫 번째, 그래, 독립시켜 주겠다. 독립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임시정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시켜 주겠다. 자, 그런데 독립은 시켜줄 건데 얘네 바로 독립시켜 놓으면 자기들끼리 국가를 운영할 힘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강대국인 미, 영, 중, 소 4개국이 최대 5년에 걸쳐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 자, 그렇다면 최고 5년간이잖아. 최고 5년간이면 최소는 얼마 동안이 되는 거야? 최고 5년간, 그러니까 맥시멈이 5년간이면 미니멈은 얼마냐고? 이해 안 가나? 내 얘기가? 미니멈, 최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최고 5년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최고 5년간, 이것도 애매하잖아.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나중에 다시 모여서 얘기하자. 즉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하고 끝나.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인 회의의 결과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바로 우리한테 뉴스로 알려주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정보가 건너오고 결국에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그때 많은 뉴스를 알게 되었는데 그 신문을 담당했던 당시에 이제 언론사가 어떤 오보를 일으키냐. 오보는 가짜 정보를 내비쳤다 이거야. 첫 번째, 신탁통치의 조항만 보도하는 거야. 모스크바 상상회의의 내용을 전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알린 게 아니라 이 전체 중에 두 번째 거, 신탁통치와 관련된 내용만 알린 거야. 뉴스를 보니까 이 회의의 결과는 신탁통치다 라고만 나온 거야. 약간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탁통치를 소련이 먼저 제안했다 라고 보도가 나온 거야. 사실은 이 신탁통치를 먼저 제안한 국가는 미국이야. 그런데 소련이 제안했다 라고 거짓 보도가 흘러내려간 거지. 자,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맨 처음에 너희들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대해서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반대? 반대한다면 어떤 근거를 대서 이제 반대할까? 신탁통치를 또 받는. 그렇지.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한테 그렇게 통치를 당했는데 또 신탁통치를 받는다고? 너무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우익과 좌익은 모두 다 반대를 해. 여기서 좌익과 우익이 뭐냐면 좌익은 지금 따지면 공산주의파라고 보면 되고 우익은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얘네들이 맨 처음엔 둘 다 반대해. 둘 다 반대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좌익 세력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왜 그랬냐? 얘네 입장은 이거야. 신탁통치 이거 진짜 안 좋다. 우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말이야.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보자라는 거야. 문제의 본질은 뭐야? 결국에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는 게 본질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우리 한반도 안에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를 꾸려나가면 국가를 꾸려나가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 신탁통치 최고 5년간 우리가 잘 합의해서 기간을 줄이면 된다. 우리는 이거에 주목하지 말고 이거에 주목하자 라고 하면서 좌익 세력이 찬성으로 돌아서. 그래서 일단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를 놓고서도 좌익과 우익 간의 의견이 대립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던 찰나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랬잖아. 그럼 개최를 했겠지.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신탁통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야.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떤 또 갈등들이 있었냐. 자, 임시정부를 만들 거야.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그 정부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이제 갈등이 빚어졌다. 소련은 정부에 참여할 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에 찬성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그렇지, 좌익 세력이잖아. 즉 얘네 얘기는 뭐냐? 좌익 세력만 임시정부에 넣자라는 거야. 이 좌익 세력은 소련파야 미국파야? 소련파야. 그러니까 자기 세력만 정부에 넣자. 그게 결론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만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결렬된다. 결렬돼. 아무 답을 못 내.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냐?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 조선 정판사라는 곳은 화폐를 만들어내는 곳이야. 지폐를 찍어내는 곳인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 위패.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는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 근데 이 사건에 누가 많이 연루돼 있었냐? 좌익 세력이 많이 연루돼 있었어. 그러니까 좌익 세력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지. 바로 이승만. 자, 이승만의 꿈은 무엇이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통령. 내가 왕이 되는 게 꿈이야, 저 이승만은. 자,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가 하나로서 이제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한국에서 대통령을 한 명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이승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는 거야. 이 형국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위대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뭐 그 중에 한 명 이승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누가 있었을까? 김구 또. 북한에서 인기 많았던. 김정은의 할아버지지. 김일성.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인 건 맞아.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활약을 했던 거고. 또 그 외에 김두봉, 김규식, 뭐 박헌영 등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쟁을 끌고 자기가 1등을 해야 얘가 그동안 원했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확률이 높아 낮아? 낮아지잖아.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걸 꿈꾸냐? 정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 즉 뭐 하자는 거야? 남북한 헤어지자 이거야. 다시 만나지 말고 우리 헤어져 라고 하는 거야. 왜? 헤어져야 남한 안에서의 경쟁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북한 사람들까지 같이 경쟁을 해버리면 내가 대통령 된 게 더 힘들어지는데 경쟁의 범위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남한 안에서만 경쟁을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무기한 휴식, 휴회된 공동위원회, 위성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 하나 여의케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간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된다.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주장한 거야. 이게 정읍발언의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승만의 발언에 찬성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반대를 많이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 너네가 만약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라면 너네들은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원했을까? 하나로 합쳐지는 걸 원했을까? 당연하지. 왜? 지금까지 계속 하나였어.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네 아래서 들어오면서 반이 나뉜 거 아니야.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길 원했겠지. 자,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야. 좌우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서 분단 국가를 막자. 그게 좌우합작 운동이야. 자,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의 배경으로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 등이 나타나니까 진짜 이러다가 나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이런 좌우합작 운동을 실시한 거고. 자, 그래서 내용으로는 여운양과 김규식이 주도가 돼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어간다.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좌가 있고 여기 우가 있으면 중도 우파라고 하면 몇 번에 해당되는 걸까? 대충 중도 우파야. 대충 3번은 좌우 중에 딱 어디야? 딱 중간이지. 중도 우파 정도면 어디야? 대충 4번이겠지, 그치? 중도 좌파는 대충 2번. 대충 성격이 그렇다고. 대충 성격이. 얘네는 좌파긴 한데 완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인데 완전 우파도 아니야.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로 뭉치는데 용이 있겠지. 그래서 중도 좌파였던 여운양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이끌고, 아까 얘기했지. 많은 민중들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많은 민중들은 통일을 원했니? 분단을 원했니? 통일을 원했지. 그러니까 좌우가 합작,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 운동에 많은 지지를 했겠지.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나게 좋게 형성된 거야. 자,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미군도 이거를 반대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군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업적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의회 비슷한 거, 국회 비슷한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게 발표가 돼. 그래서 좌우합작을 위해서 이 7가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하나가 되어보자 라고 합의를 한 거야. 이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 그게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좌우합작 운동은 결론적으로는 대립 이후 실패로 끝나. 하나가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중도 좌파든 중도 우파든 결국엔 좌파고 우파야. 뭔가 의견이 대립되는 게 많았던 거야. 예를 들면 7.18 청산과 관련해서는 좌파 쪽은 무조건 그냥 총살 죽여버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우파는 어허, 민주주의에서 얘가 정말 7.18인지 아닌지 재판을 통해서 3번의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야. 좌파는 뭔 소리야, 뭔 재판이야, 빵 쏴서 죽이면 되지. 이렇게 의견이 달랐다고.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해서는 좌파는 모든 토지를 싹 다 국가가 가져간 다음에 국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다고. 근데 우파 사람들은 정부가 모든 땅을 공짜로 가져가는 게 어딨어, 그거 도둑놈이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땅을 준다니 말도 안 돼, 자본주의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다고. 그래서 결국에 대립하다가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끝났다. 사실 이 7.18 관련해서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7.18 청산? 재판? 그딴 거 없어. 그냥 7.18면 그냥 무조건 총살하고 끝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니? 온갖 절차를 다 밟으면서 재판 하다가 그 7.18가 뭐가 되니? 무죄가 선고되고 막 뭐 벌금형이 선고된다든지 막 이러고 끝난 게 대부분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뭐 과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그 정당한 절차는, 그러니까 결과가 옳지 않은데 과정은 옳았어. 그러면 그 과정은 과연 정당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돼. 뭐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자,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이 끝났어.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했지만 결렬, 아무 효과를 못 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소련이랑 얘기가 안 통해, 귀찮아 하면서 우리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겨. 야, 유엔 너네가 얘네 문제 좀 처리해봐. 그랬더니 유엔이 뭐라 그래?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인구 비례 총선거야. 예를 들면 자,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 몇 명일 것 같아? 국회의원의 총 명수는 아니, 너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몇 명일까? 360? 자신 있게 얘기해봐. 300? 300 맞아. 300명이야. 자, 그러면 그 중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몇 명이냐는 거야? 15. 또 20. 23. 솔직히 나도 정확히 몰라. 근데 내가 알기로 한 4명이야. 내가 알기로 한 4명쯤 될 거야. 왜 4명일까? 강원도 봐, 야. 인구비례? 그래.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도 강원도보다 작아. 근데 강원도는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는 거야? 인원이 적은 거야. 인원을 대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뭐 강릉 그 근처 뭐 하나 합쳐서 국회의원이 1명 나오고 원주 쪽 뭔가 다 합쳐서 1명이 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 군들 합치고 다 합쳐서 한두 명이 나올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인구 비례해서 총선,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너네 입장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건 어떻다 생각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맞다고 생각해? 뭐 상관없어. 맞지? 맞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 뭔가 가슴 한켠에 쓸쓸함도 조금 있긴 하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고? 약간 그런. 강원도 땅에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친 것보다 더 큰데, 그지? 자,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럼 당시에 남한과 북한 중에 누가 더 인구가 많았을까? 4.8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과 북쪽. 지금은 남한과 북한 누가 더 인구가 많을 것 같아? 우리가 훨씬 많지. 그때는 똑같아. 지금이랑 비슷해. 우리나라가 한 3분의 2면 그쪽은 3분의 1이야.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하면 남북 중에 어디 쪽에서 국회의원이 더 많이 나오겠니? 당연히 남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럼 북한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거부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에이, 쟤네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되네. 에이, 그럼 그냥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해.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지역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걸까? 남한이지. 왜? 북한은 거부했잖아. 남한에서 그냥 니들끼리 선거해서 그냥 니들끼리 살아 라고 얘기가 나온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의 말대로 진짜 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된다. 어떻게 우리 정말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저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한민족,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분단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아예 북한으로 가는 거야. 북한 가서 북한의 지도자와 단판 짓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많은 참모들이 말려. 왜? 건너가다가 언제 총살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거야. 얘네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꼭 북한에 가서 지도자와 결판 내겠다 하면서 용기 있게 북한으로 넘어가.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북한 지도자랑 얘기도 잘해. 그래, 우리 분단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만 있었을 뿐 뭔가 행동은 없었고, 제주도에서도 4.3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막기 위해서 4.3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분단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1948년 5월 10일 날 결국에 예정대로 총선거는 진행이 되었다. 총선은 누굴 뽑는 거야?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그걸 총선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대통령 뽑는 선거는 뭐라고 부르니? 대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뭐야? 국회의원이 뭐하니? 뭐 한다고? 왜 말하면서 웃냐? 웃기지? 나도 이 질문 하면서 웃겨. 국회의원이 뭐하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라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안타깝다. 그지? 왜? 법을 만드시는 분들 아니야. 그지? 법을 만드시는 입법부의 장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야.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셔야지. 헌법을 만드는 거야. 언제? 7월 17일 날. 그래서 이날이 무슨 날이 된 거야? 제헌절. 만들 제헌법 헌법을 만든 날이라고 그래서 이건 제헌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헌법대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이때 당시는 간선제야. 간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간선제였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 그래서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된다. 그 이후에 이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려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결국엔 다 진압이 되었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북한만의 단독 정부도 만들어지면서 남북한이 분단되었다. 이게 남북한 분단의 역사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었냐? 보이니?
꿀렁꿀렁꿀렁 이걸 넣었는데 설명하다 보면 이게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단을 분단됐구나, 끝났구나, 잘 살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그 통일의 과정이 또 나와 있어. 와, 많지? 각 대통령별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게 나오는데 나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세 가지. 첫 번째, 7.4 남북공동선언. 1972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공동선언한 거야. 그 내용은 뭐냐? 딱 요것만 알아두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통일을 이어나가자. 이게 끝이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이 세 단어만 알면 돼. 이 세 단어가 뭐다? 남북공동선언이다. 7.4. 자, 두 번째,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있어. 남북기본합의서. 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도에 공포월이었네. 1991년도는 어떤 연도니? 1991년도는 어떠한 해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네? 더 구체적으로 알지? 이 뒤에 아니? 모른다면 조금 10월 섭섭한데? 30일 10월 30일 더 크게 얘기해봐. 할로윈 그렇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 91년도에 발표가 됐다고. 이 내용은 뭐냐?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자 이거야. 이게 뭐냐? 남한과 북한은 서로 남한이라는 국가, 북한이라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야.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특수적인 관계다. 왜? 남한과 북한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해버리면 서로 다른 국가인을 인정하는 거잖아,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좀 스페셜한 특수관계야 라고 이제 얼버무려 짓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화해, 그러니까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남북기본합의서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야. 그리고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선언이 6.15 공동선언이라는 거야. 이 내용은 뭐냐? 우선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한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야. 공통성 인정. 이 공통성이라는 세 글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자, 이게 뭐냐? 남한은 계속해서 주장했어.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근데 북한은 그게 될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할 수 있고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북한은 주장한 거야. 좀 길이 달랐다고. 우리는 모든 게 하나. 얘네는 국가 하나 속에 정부도 두 개, 체제도 두 개.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쟤는 나랑 딴소리 하고 있네. 저리가 하면서 이제 얘기 안 했다고. 근데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두 개의 방안이 서로 뭐가 있다? 공통성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공통성을 가지고 우리 통일에 착수해보자 라고 주장한 거야. 뭐 그 외에도 개성공단 설치하고 경의선 복구하면서 이런 통일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펼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이 세 가지만 알아두자. 나머지는 싹 다 몰라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되었으며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여기서 배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회 파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 파트야. 하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왜 분단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들였는지. 아 이거 사회였구나. 어. 지금 사회 시간이야. 자, 역사 시간이면 더 웃기지 않니? 아직 조선 중기도 안 끝냈는데 지금 여기를 배운다는 게 더 웃기지 않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해서 배워왔고, 자, 그 뒤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갈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야. 자, 뒤에 내용만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갈등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문제들이 왜 발생했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다음 시간부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자.